한 독재자가 죽었습니다. 국민 절반이 그를 증오했고 거리엔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장례식에 수백만 인파가 통곡하며 모였습니다. 왜 미워하던 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가 터졌을까요? 130년 전 조선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명성황후 친척들이 권력을 준 민씨 세도. 백성은 원망했지만 일본 낭인이 그녀를 죽이자 전국이 의병으로 들끓었죠. 2025년 테헤란과 1895년 경복궁 두 암살이 공유하는 분노의 문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지하 벙커를 뚫는 대형 폭탄 30여 발이 테헤란 새벽 하늘을 찢었습니다. 48시간 뒤 이란 국영방송은 한 문장을 내보냅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순교하시다. 트럼프는 완벽한 작전이라 여겼습니다. 85세 독재자를 제거하고 핵협상판을 뒤집는다. 하지만 테헤란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공습 직후 전국의 반정부 시위가 멈춥니다. 일주일 전까지 독재자 물러나라를 외치던 시민들이 거리로 다시 쏟아졌죠. 이번엔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미국의 죽음을 외쳤습니다. 하메네이를 증오하던 자들이 하메네이의 복수를 맹세하는 기현상. 왜 미워하던 자의 죽음이 분노를 불렀을까요? 이 역설의 답은 130년 전 조선에 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청궁 일본 자객 수십 명이 궁궐 단담장을 넘습니다. 목표는 명성황후였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명성황후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친척들이 조정을 장악하고 돈 주고 벼슬을 사고 파는 부정부패가 만연했죠. 민씨 일당을 몰아내라는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녀를 죽인 순간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조선 백성에겐 왕비를 비판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외국 군대가 궁궐에 쳐들어와 국모를 죽이는 건 다른 문제였죠. 정치 비판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모욕한 겁니다. 을미사변 이후 전국에서 의병,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며칠 전까지 왕실을 욕하던 선비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심판했어야 했다. 이 분노의 문법이 2025년 테헤란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라인들에게 하메네이는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언론은 막히고 여성 인권은 짓밟혔죠. 2022년 히잡 시위 때 수백 명이 죽었고 국민 상당수가 체제 변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바꿀 문제였습니다. 미국 폭격기가 수도에 폭탄을 쏟아붓는 순간 안에서 끓던 불만이 밖을 향한 분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에 자존심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쫓기듯 철수했죠.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닌 무장 세력한테 꼴이었습니다. 이란은 다릅니다. 이 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스파르타와 맞섰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란인들은 우리는 아랍이 아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후예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늙은 독재자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론 이 500년 자존심에 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하메네이가 죽으면 권력 다툼이 벌어질 거란 계산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놓친 변수가 있었죠. 둘째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입니다. 원래 이란에서 권력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금기였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자체가 왕조 세습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으니까요. 하메네이 본인도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일은 없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외국 폭격에 죽는 순간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모주타바는 더 이상 독재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슬람에서 순교자, 즉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의 혈통은 특별한 존경을 받습니다. 거기에 그는 빈손이 아니었죠. 이란의 정예 군사 조직인 혁명 수비대 15만 명 규모의 이 조직 고위 장성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거대 자금 기관,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 넘는 돈을 실질적으로 주고 있었죠. 군사력과 자본, 순교자의 후광까지. 반대할 명분을 가진 자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간과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독재자였지만 동시에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 위에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전쟁을 시작할 권한, 멈출 권할, 협상을 승인할 권한이 모두 이 한 사람에게 있죠. 대통령은 그 아래에서 실무만 볼 뿐입니다. 트럼프가 죽인 건 적의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앉은 건 아버지보다 더 강경한 아들입니다. 이란 외교정책 고문은 공습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 트럼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모지타바의 선출은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핵 계산도 달라집니다. 하메네이는 핵무기 개발 직전 단계에서 멈춰두고 협상 카드로 썼습니다. 하지만 최고 지도자가 폭격에 죽은 상황에서 협상은 의미를 잃죠.
리비아의 카다피가 어떻게 됐는지 이란인들은 기억합니다. 2003년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더니 2011년 서방 국가들의 폭격 속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 않는 이유를 카다피의 죽음에서 배운 겁니다. 미국은 핵 개발을 막겠다며 공습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공습이 이란을 핵무장으로 내모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불을 끄겠다고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죠. 정리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세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독재자 제거, 체제 혼란, 핵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결과는 정반대였죠. 순교자 탄생, 체제 결속, 핵무장 가속. 130년 전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이고 기대한 것과 얻은 것의 격차와 똑같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조선에선 의병이 봉기했고 일본을 향한 분노는 독립운동의 불씨가 됐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결국 36년간의 식민 지배 끝에 패망했죠. 적의 자존심을 짓밟는 암살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원한, 더 강한 저항, 더 극단적인 선택을 불러올 뿐입니다. 지금 테헤란에선 하메네이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인파가 거리를 메웠죠. 그들의 눈에 비친 건 독재자의 관이 아닙니다. 외세에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모주타바는 이 분노를 등에 업고 권력을 굳힐 겁니다. 핵개발은 더 빨라질 거고 중동의 불안정은 심화되겠죠. 트럼프는 원하는 걸 얻었다고 웃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적의 자존심을 짓밟는 암살은 언제나 더 큰 괴물을 소환해왔다고요. 과연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